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이라면 당연히 한국에서도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친숙하기 마련입니다. 페이스북, 디즈니, 아니면 넷플릭스나 코카콜라 같은 기업들인데요. 세계적인 기업들이니만큼 당연히 한국 시장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한국은 GDP로는요, IMF 기준으로 보자면 전 세계에서 12위고요. UN 기준으로는 11위입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에 들어오지 않은 세계적인 기업이 있죠. 전 세계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기업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가장 핫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바로 아마존이에요. 그 아마존의 성장 전략과 노하우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베조노믹스, 이 책입니다. 사실 전략이라기보다는요, 아마존에 대한 다큐멘터리라고 보아도 될 것 같은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존의 여러 가지를 다 다룬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브라이언 두메인이라는 바로 이분. 얼핏 머리가 없으셔서 제프 베조스인 줄 알았더니 저자시더라고요. 브라이언 두메인이라는 포춘지의 편집자이자 언론인입니다. 2년여 동안 아마존을 취재하고요, 100여 명에 이르는 아마존 임직원들을 인터뷰해서 만들어낸 책이라고 합니다. 이런 책을 발로 썼다고 하죠, 발. 네. 근데 나쁜 의미의 발로 썼다 그런 게 아니라요. 네. 서재에서 머리만 굴려가지고 만든 책이 아니라 현장에서 발로 뛰어다니며 쓴 책이란 뜻이죠. 2년여간의 취재를 통해서 저자는 베조노믹스라는 새로운 용어를 정의하는데요. 이 책의 논지를 바탕으로 베조노믹스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고객을 향한 집착, 극단적인 혁신, 장기적인 사고라는 이 세 가지 원칙을 기본으로요, 인공지능에 의해 굴러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자는 이것보다 조금 더 복잡한 용어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하면 너무 단순화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큰 틀에서 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고객을 향한 집착은요, 고객의 구매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든 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또 고객의 구매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모든 전략이 수행된다는 겁니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마존의 비용 구조를 낮춰요. 돈 들어가는 데를 낮추는 거죠. 이렇게 낮춘 비용을 가격을 낮추는 데 쓰거든요. 그러면 고객들의 만족도가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아마존에 들어와서 계속 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대량으로 물류가 처리되면 그에 따라 다시 비용이 줄고 그 비용은 또 가격을 낮추는 데 사용되는 이런 식의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책을 보면요, 그리고 아마존 안에서도 계속 쓰이는 말이 플라이휠을 돌린다라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은유로서 이런 선순환 구조를 일으킨다라는 말로 해석해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플라이휠에서 비용 구조를 낮추거나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할 때 바로 극단적인 혁신이 일어나는 겁니다. 회원가입을 하고 2일 안에 배송을 해주는 아마존 프라임 프로그램이나 음성인식 스피커 알렉사 같은 것은 이런 혁신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미국의 땅덩어리는 우리나라의 100배가량 크다라고 해요. 이런 땅에서 2일 안에 배송을 한다는 약속은요, 생각보다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물류 시스템이나 자동화 로직 같은 것이 갖추어져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혁신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혁신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실 아마존을 온라인 소매점 정도로만 알고 계신 분도 많은데요. 아마존의 큰 수입원 중 하나가 웹 서비스 장사입니다. AWS라고 하는데요. 아마존 웹 서비스죠. 아마존 사이트를 더 잘 구축하기 위해서 컴퓨터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생기자 베조스는요, 과감하게 여기에 투자를 해서 아예 아마존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에도 서비스를 할 수 있을 사업으로 확장을 시켜버려요. 넷플릭스나 에어비앤비도 바로 이 아마존의 시스템을 쓴다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은요, AWS가 아마존 전체 시가총액의 절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주력 사업이 되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감한 투자를 한 것이 하나의 큰 사업이 된 예죠. 물건을 추천하는 시스템에서 출발한 인공지능 개발이나 음성인식, 드론같이 여러 가지 첨단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 것도 모두 이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X라는 우주기업과 경쟁할 만한 우주산업 기업인 블루 오리진, 여기에 투자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장기적인 비전의 끝판왕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고객 집착, 극단적인 혁신, 장기적인 사고, 이 세 가지 중요한 특징들이 바로 오늘날 아마존을 만들어냈다고 저자는 진단을 합니다.
아무래도 아마존 직원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쓴 책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마존의 성공에 좀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 책은 이렇게만 끝나지는 않고요. 아마존에 의한 폐해라든가 독점에 대한 시비, 자동화에 의한 일자리 위협 등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이슈도 다루고 있어요. 풍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경쟁업체가 망할 때까지 가격을 낮추며 버티는 아마존의 전략은요, 결코 긍정적이지만은 않죠. 그래서 제가 처음 소개해드릴 때 단순한 성공 전략에 대한 책이라기보다는 아마존의 여러 가지 이슈를 다룬 책이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아무래도 언론인이 쓴 책이다 보니까 기자적인 균형감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저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방적으로 아마존을 찬양한 책만은 아니어서요. 정보를 습득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더 바람직하긴 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책을 보면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 언급드렸던 아마존 성공의 방식인 이 플라이 휠을 돌리는 3가지 원칙이라는 중심을 놓치지 말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다 보면요, 자신의 비즈니스나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생각을 여러 가지 할 수 있게 자극을 많이 주더라고요. 아무래도 미래에 투자를 하고 그것에 대해 성공을 거두는 이야기다 보니까 책을 보면서 미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첫 책방은 세계의 원탑 부자인 제프 베조스의 기업이죠. 아마존의 성공 전략을 분석해준 책 베조노믹스였습니다. 시안 책방의 플라이휠은요, 좋아요와 구독입니다. 많은 좋아요와 구독은 좋은 컨텐츠가 나올 수 있는 선순환 재료가 되니까요. 감사합니다.